오늘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어떤 것들이 가장 핵심 키워드인지 저희가 2시 1분 지나고 있는 현재에서 긴급진단 상황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 이동현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동현 대표님과 함께 또 저희 증시 오늘과 내일에 새롭게 모습을 하게 됐는데요. 세 가지 상황실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 보시죠. NFT 버스 타는 NC소프트입니다. 저 이동현 대표님 사실 대표님께서는 이제 저희 방송에선 처음이지만 네네. 저희가 이 방송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NC소프트였고 그리고 리니지 W에 대한 실망 그리고 리니지에 대한 실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도를 외치고 가셨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아니나 다를까 NFT 버스를 탈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갑자기 오늘 이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네. NFT 적용 게임을 출시한 기업들이 많던데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지금? 최근에 먼저 NFT를 이 시발점은 네. 위메이드랑 서울옥션이 가장 먼저 맞아요.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더 확대되는 거는 위메이드가 이제 미르포 기반의 NFT를 출시하면서 최근에 컴투스, 게임빌, 카카오 게임즈, 뭐 더불어 펄어비스까지 최근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사뿐만 아니라 엔터사, SM 엔터 같은 회사, 아프리카 TV 이런 회사들도 지금 NFT 사업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NFT라는 게 IP만 있으면 좀 회사들이 좀 하고 싶어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왜냐하면 IP는 본인이 그 회사 본업에 그냥 있었던 사업부인데 네. NFT를 붙임으로써 회사의 새로운 어닝 기반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요, 이 NFT 거래소 플랫폼을 만들려는 회사가 있고 NFT를 적용한 게임을 만들어서 플레이톤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아니면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게임사들이 이 거래소 회사들의 지분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빗썸의 대주주인 비덴트에 투자를 했고 지분율은 약 10% 정도 가지고 있고요. 게임빌 자회사 게임빌 플러스라는 회사도 코인원 지분을 샀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예전에는 현실에서 번 돈을 가상세계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가상에서 번 돈을 현실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준 플랫폼이 사실 거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날 NFT 아이템 거래소를 본격적으로 출시하고요. 현실과 가상세계를 이어주는 플랫폼이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 게임사들은 최근에 두나무의 성장성을 봤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거래소가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사실 주식 투자자분들 그리고 코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건 손실을 내건 사고 파는 거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얻기 때문에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뿐이다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궁금한 건 이제 NC소프트죠. 저희 채팅방에도 지금 불이 났습니다. 네. 병주기님께서는 다 팔고 지금 NC소프트 사버릴까요? 라고 올려주신 분도 있고 또 은님은 NC소프트 오늘 상가 갔는데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지금 시장이 핫한 게 NFT라는 건 알겠어요. 네. 근데 실적이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이렇게까지 다 뒤엎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960억 나오면서 전년 대비 56%나 빠졌습니다. 근데 이 리니지 W나 최근 출시한 리니지 W나 이런 뭐 순위는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 컨콜에서 NFT를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잖아요. 네. 그리고 그 게임 기반은 우리가 아는 게임일 거다. 네. 라면서 이제 리니지 IP에 대한 NFT 출시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매우 좋았는데 최근에 이 게임 업체들이 NFT만 한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데 빠지질 않고 있거든요. 쏠림이 굉장히 심하고 이유가 있는데 게임사들은 전반적으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내년 기준으로 26배면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인 거는 맞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고 일단은 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분위기 반전에는 일단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대표님, NC소프트 정말 주가 분위기 반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지 오늘의 이 무거운 주식이 사실 저는 이 종목 사라고 해도 몇 주 못 살 것 같은 비싼 단가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 기세는 하루 아침에 멈추지 않을까요? 위메이드처럼 쭉 갈까요? 그거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않지만. 네, 일단은 NC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았고 악재는 좀 많이 해소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국면에서는 다른 게임 업체보다 상대 수익률 관점에서는 좀 덜 오른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다른 위메이드나 이런 업체들은 뭐 주가가 한 10배 정도 올랐고 상대적인 메리트는 NC가 요즘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더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 주가 수준에서 NC소프트가 갖고 있는 뭐 자금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는 그리 비싼 밸류도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고요. 캔디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NFT가 탑재된다는 건 NC라는 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죠. 그 열풍 속에 저희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럼 NFT 관련 탑픽 종목을 또 대표님에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캔디님의 의견을 봤을 때 그래, 패러다임 바뀐다, 무언가 바뀐다. 그럼 우리가 다시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안에서의 최선호주, 대표님 무엇으로 꼽아오실까요? 저는 사실 NFT에 대한 이 시장이 호황하고 막 열광하고 이런 분위기는 뭐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을 좀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낫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NFT 내에서 탑픽은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는 왜냐하면 게임 본질이 퀄리티가 매우 높은 그다음에 자체 엔진을 보유한 그런 회사고요. 네. 이 내년부터 이제 신규 대작들이 출시가 됩니다. 붉은 사막, 도깨비, 플래네이지라는 게임이 퀄리티가 매우 높은 게임인데 이런 게임들이 이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진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순이익이 780억으로 순이익이 안 좋지만 내년에 3,700억, 내후년에 5,200억까지 순이익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NFT도 좋지만 게임 본업을 잘하는 회사 중에 NFT 관련주가 펄어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펄어비스가 탑픽입니다. 네. 펄어비스. 게임도 잘 갖고 있고 기대작도 출시 예정이고 그리고 돈도 많고 NFT 시장에서 충분히 제 몫을 할 것이다. 탑픽으로 펄어비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그런 기대를 다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첫 번째 NFT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이 대기업들이 다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뭉쳤습니다. 이번에 배터리 동맹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대표님? 이 내용은요, 그 주요 4개의 그룹이 지방자치단체랑 중소기업과 협업을 해서 내년 초부터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고 재제조하고 재활용하는 일원화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고요. 이 폐배터리는 잔정 용량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면은 이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재활용 가능할 때 이거를 ESS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재제조는 이 사용한 배터리를 다시 이제 수리해서 새 제품으로 성능을 좀 개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중소기업이 현재 한 18개 업체가 참여하고 국내 배터리 회사랑 현대차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 배터리 특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한 60에서 70%로 사용량이 줄어들면 네. 그럼 그걸 버려요? 그러니까 교체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도 교체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차량 성능이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아. 왜냐하면 배터리 충전 시간도 길어질 거고 네. 아무래도 출력도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죠. 교체 그래서. 주기는 한 5년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배터리가 다 이제 폐기물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시장은 성장하진 않았지만 향후에는 이런 시장이 굉장히 성장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폐배터리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그 수치 전망들은 좀 많은데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한 그리고 독점하고 있는 기업 혹은 국가는 아직은 없다고 들었어요. 네, 아직은 없고요. 폐배터리 사용 주기, 예를 들어서 배터리 사용 주기가 5년에서 10년 사이인데 네.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한 시기가 2021년입니다. 교체 주기가 본격적으로 개한 시기가 그때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2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네.
앞으로 이제 신규로 나오는 전기차들이 라인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좀 얼리 어답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하고 싶은 니즈가 있거든요. 국내에서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전기차 누적 판매량이 약 9만 대인데 한 30%만 교체하면 3만 대 시장입니다. 초기 시장이라 아직까지는 선도 업체가 없고요. 글로벌 기준으로 2050년까지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약 60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이 공장을 증설하고 LG화학은 GM과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를 통해서 재활용 이 협약을 구축한 상황이고 테슬라도 이 소재 회수율을 기존의 60%에서 95%까지 올리겠다라는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제 성장성은 높은데 이제 막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파워로직스라든가 영화테크 관련주들이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무엇이 있으며 또 탑픽을 꼽아봐야겠죠. 네, 저는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좋아하고요. 근데 에코프로는 그냥 2차 전지 지주사입니다. 네, 회사잖아요. 지주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2.8조고 에코프로 BM을 48% 보유해서 네. 현재 지분 가치만 해도 6조인데 이 회사들의 자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가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요. 포항에 지금 공장을 지금 건설해 놨고 21년 올해 3분기부터 지금 양산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CNG에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에코프로 GM이라는 회사가 양극재 전구체를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만들기 때문에 에코프로 자체는 배터리의 밸류체인이 다 가지고 있는 회사고 폐배터리에서는 이 관계사들과 시너지가 굉장히 높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폐배터리 회사들 중에는 에코프로를 제일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에코프로 하면은 그냥 2차 전지 에코프로 BM과 함께 생각을 했는데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폐배터리 쪽을 또 네.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의 주가 현재 이런 걸 다 반영해서 그런 걸까요? 16%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15만 4,200원. 오늘 장중에는 16만 1,000원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시죠. 삼성전자입니다. 사흘 만에 6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NFT 열광 속에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하고 있죠. 근데 이쪽 삼성전자랑 IT 반도체 쪽은 완전히 냉탕 온탕처럼 분위기가 다른 상황인데 미 물가 상승이 또 삼성전자 주가 하락 요인이다라는 뉴스도 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건가요, 오늘? 사실은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네. 다른 섹터의 주식들도 다 보시면 많이 맞습니다. 하락한 건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7만 7천 원에서 6만 원대까지 지금 6만 9천 원대까지 하락했는데 이 모든 게 이제 시장의 관심이 NFT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디램 판가는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물가 상승 압력보다는 이런 매크로 이슈보다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어쨌든 삼성의 어닝은 QOQ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메모리 사이클 바닥 신호가 나오거나 아니면 M&A나 투자 이슈 등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미 증시랑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아직 디커플링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면 시장의 반등과 함께 한 삼성전자의 반등도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시그널로 나온 게 해운 운임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급망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보이는 시그널들이 점진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 삼성전자 현 주가에서는 뭐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억울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내 증시 여파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랑 반도체가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다른 글로벌 경쟁사들도 하락하느냐 봤을 땐 또 아니거든요. 뉴욕 증시가 최근에 상승 보여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올랐는데 왜 국내만 이렇게 엇박을 타냐 이거죠. 이 지수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는 이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 공급하는 회사, 제조하는 회사, 판매하는 회사 네. 이런 모든 기업들이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던 거는 엔비디아가
가장 메타버스의 큰 맞아요. 수혜주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사이에 48%나 올라서 아마도 이런 영향 때문에 주가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좋았던 것 같고요. 국내는 아무래도 이 D램 사이클이나 핸셋 사이클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사이클 때문에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약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여기서 오류를 범할 수 있었던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서 그쪽 반도체 시장은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지수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메타버스 열풍 속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더 아웃퍼폼을 한 거였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상황은 그리 녹록지는 않은 게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아직 일어서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대표님 정리해 볼게요. 뭐 지금 굉장히 핫한 NFT나 게임 업종이 관심이 되게 많으실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은 삼성전자를 점진적으로 사야 되는 시기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글로벌 공급망 해소가 아무래도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현재 점진적으로 이런 이 공급망에 해소되는 분위기이면 올해 연말 삼성전자를 좀 사 모아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은 좀 빠질 것 같은데 연말 되면은 D램 가격은 하락을 멈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전의 신호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하니까 또 공매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뭐 공매도로 벌기 쉬운데 뭐하러 삼성전자를 매수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거든요. 요즘 최근에 수급 공백들이 좀 많아지면서 기관 외국인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네. 이들의 공매도도 또 국내 증시에서의 지수 하락을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일까요? 외국인의 공매도 자체는 사실은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사나 이런 회사들은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BM이라고 하죠. 이 시가총액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그런 수요도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하염없이 지금 빠지고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주가의 반전은 이런 시그널들이 하나씩 튀어나올 때 반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의 수량이나 이런 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공매도를 언제 때릴지 말지 그런 건 사실 예측은 불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좀 일어서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래도 연말 D램 가격 하락이 멈출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부터는 충분히 매수를 해보면서 모아가야 될 때가 맞는 것 같다라고 여전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